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승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땡전 한 푼 상평통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안 해저 유물선, 이 신안 보물선의 마지막 항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신안 앞바다가 되겠는데요. 1323년 음력 6월에 중국의 닝보를 떠나서 일본의 하카다, 지금의 후쿠오카로 향하던 도중에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물선이란 말처럼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당시에 이런 다양한 도자기들 뿐만 아니라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했었던 것은 바로 이 동전이었다는 점입니다. 총 28톤에 달하고 개수로만 하더라도 800만 개에 달했던 막대한 양의 동전이 이곳에 실려 있었다는 점이죠. 왜 이렇게 많은 중국 돈이 여기에 실려 있었을까? 더더군다나 이학년 동전을 보게 되면 시기적으로 이 한 전한과 후한 사이의 신의 시기였던 기원후 직후에 바로 이 발행을 했었던 신나라의 화천이라고 하는 화폐로부터 시작을 해서 원나라 때의 지대 통보라든지 대원 통보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 이곳에서 나왔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유통을 위해서 가져갔다라기보다는 이 동전들을 녹여서 당시에 중국에서 이것이 수출이 되었을 때 이를 사들인 일본은 청동 대부를이라든지 금속 공예품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했을 거고, 일부러 또 화폐로서도 유통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막대한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주성분이 구리다 보니까 이 구리를 당시에 사들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당시에 발견이 되었었던 화폐들의 이런 모습들이 대체로 다 둥글고 가운데에 네모에 구멍이 있는 이런 형태의 동전들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 이렇게 주석 덩어리들이 함께 나왔었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합금을 통해서 청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고대부터 우리나라의 한반도에는 다양한 소위 광물들이 발굴이 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구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옛 가야의 지역에서 소위 채굴이 되긴 합니다만 그 양이 많지를 않아서 결국 이것이 대부분은 결국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가져왔었던 것이 이 구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반도에서 특히 가장 초기에 구리가 사용이 되었었던 건 당연히 이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미세품이 되었던 것이 거친문이나 잔무늬 거울, 아니면 이런 동검이 되겠죠. 그랬던 것들이 이제 불교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이 불교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절의 불상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각종 기물들이 바로 이러한 미세품들이 녹여져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었고, 특히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억불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절의 기물들, 동정, 이런 불상 이런 것들이 줄줄이 녹여져서 녹그릇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상평통보로 모습을 바꾸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이 당시에 다량 수입되었었던 구리가 또 이 화폐로서 이렇게 제조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상평통과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유통되게 된 것은 숙종 이후가 되니까 저는 후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중국 역사에서 최초로 이렇게 화폐가 사용이 되게 되었던 시기는 훨씬 그 시대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이런 화폐의 통일 하게 되면서 국가가 통용을 강제한 최초의 화폐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반량전이 되겠습니다. 반량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반량이 되겠는데, 즉 무게에 다니는 양과 화폐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노력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 뒤에 만들어지는 화폐들도 결국 이렇게 무게를 기준으로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상평통보가 본격적으로 제도된 것은 바로 이 숙종 4년 1678년이 되겠는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신용을 얻기 위해서 결국 세금의 일부의 납부나 녹봉의 지급 등을 동전을 이용을 하게 되면서 동전의 안전성을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특히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뭇가지 모양으로 만들게 되어서 하나씩 떼어서 가공을 해서 동전으로 쓰다 보니까 나뭇잎 같다고 해서 엽전 혹은 구리로 만들었다고 해서 동전,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금속화폐, 특히 이 동전의 유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뒤에 이루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 자체가 이 구리가 귀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액면가와 같은 이런 가치를 가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 제조된, 오늘날 같이 중앙은행에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관 표시도 없었던 것이 점차 이 엽전을 만들게 되는 주전소의 약호를 표시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점차 바뀌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결국 이 엽전이 신용을 얻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상평통보라는 말에서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상시평준의 준말이 상평이 되겠습니다. 즉 유통가치에 항상 등가를, 가치를 똑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결국 조선 시대의 화폐 이름조차도 그런 이 상평이라는 의미를 늘 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 가치의 안정을 목표로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물가의 안정.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무게 단위와 이렇게 일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흔히 무게 단위인 돈과 양이 화폐 단위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전자와 양자가 화폐 단위로 쓰게 되었으니 무게 1관이라고 하는 것은 10양이 되는 거고, 이것은 100전이 되는 거고, 1000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히 푼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푼이 10개 모이면 1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개가 모이면 한 양이 되는 것이고, 100푼이 모이면 한 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 한 푼이 10개 모이면 1전이 되는 것이고, 1전이 결국 10개 모이면 한 양이 되는 것이고, 이런 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양이 100개 모였을 때 1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이 상평통보 한 양의 가치로 보게 되면 은 한 양의 결국 4냥의 상평통보와 같은 것이었고, 이것은 쌀 한 섬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쌀값이 워낙 쌉니다만, 쌀 20kg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상평통보 한 냥이 쌀 20kg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졌었던 것이고, 이런 가치의 기준에 의해서 국가 수입, 세금도 이런 급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 국가의 수입 지출을 동전으로 관리하게 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 화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갖추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주조와 유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다양한 화폐들이 나오고, 그것을 주조를 한 기관의 명칭들이 이렇게 새겨지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렇게 중앙은행이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시스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국가 입장에서
화폐 발행을 통해서 이런 적자 재정을 메꾸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당 일전의 실제의 가치는 5, 6배밖에 되지 않는, 즉 실질 가치라고 하는 것이 명목 가치보다 훨씬 적은 이런 악화들을 발행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당 5전, 당 100전 같은 것들이 예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건 하나를 사는 데 있어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엽전을 지고 가야 해결될 수 있을 정도가 될 정도로 동전의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이 당 100전이 되겠는데, 당 1전 100배의 가치를 가진, 요즘으로 얘기하면 결국 화폐 가치가 명목 화폐가 커진 경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게 된 게 당 100전이지만 100배의 가치를 시중에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당 100전을 땡전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지게 되어서 땡전 한 푼 주십시오. 거지들도 땡전 한 푼을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원래는 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처음 상평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었던 상평 통보가 결국 이러한 악성 인플레에 의해서 결국 땡전 한 푼으로 이렇게 가치가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평 통보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